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체온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냉증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은 몸이 따뜻하십니까? 임상에서 우리 환자들을 보면은 몸이 차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따뜻해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몸이 차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곧 여름이 올 텐데 여름은 여름답게 지내야 되고 겨울은 겨울답게 좀 추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여름을 겨울답게 겨울을 여름답게 지내고 1년 44철 여름인지 겨울인지 도무지 분간을 못할 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이스크림은 여름에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겨울에 먹더라고요. 앞으로는 팥빙수도 겨울에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으로 날이 더워지면서 우리가 찬물을 많이 마시게 될 텐데 찬물을 먹을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에 물, 보통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찬물은 6도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에서 7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찬물이 갑자기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6도가 37도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니까 쓸데없는 효소와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도 될 수 있으면 찬물을 마시지 말고 상온의 물을 마시자.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온도죠. 그런 공기 중에 있는 물, 이런 물을 상온의 물이라고 합니다. 상온의 물을 많이 마시는 훈련을 하십시다. 찬 게 몸에 들어가서 좋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데없이 괜히 필요 없이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름에도 사실은 이렇게 목에는 얇은 스카프 정도를 메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이렇게 소매는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긴 소매를 입는 것이 좋죠. 멋쟁이들은 여름에 반소매 와이셔츠를 안 입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긴 소매. 저는 그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연구해 보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찬바람이 몸에 많이 직접 닿으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얇은 소매를 해서 긴 소매를 입고 약간 여름엔 덥게 지내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찬바람을 쐬게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목이 약한 사람들, 감기에 잘 드는 사람들은 봄 감기, 여름 감기도 참 많이 듭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는 목 부위에 특히 좀 보온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목에 보면 톡 튀어나온 부위 밑에 쏙 들어간 데가 있죠. 이것을 한방에서는 천돌이라고 합니다. 이 천돌이라고 부르는 이 혈, 이 자리에 찬 바람이 딱 직접 쏘이면 바로 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얇은 스카프나 목에 있는 것을 자주 입고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물 얘기를 했지만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항상 상온의 물을 먹도록 하자. 여름에도 더운 물을 마시라면 조금 그래 하겠지만 상온의 물을 마시자. 그건 좋은 겁니다. 우리 사람의 체온이 다들 아시다시피 보통 36.5도 아닙니까? 여기 37.1도. 이 사이가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이 됩니다. 그런데 80%의 사람들이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이라는 것은 체온이 낮다는 것을 말하죠. 보통 1도에서 1.5도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체온증. 혹시 여러분들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갑자기 어떤 공포를 느꼈을 때 손발이 싸늘해지죠. 손발이 싸늘해지면서 막 저리죠. 그러면서 손발에서 땀이 안 답니까? 이런 증상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저체온증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흥분시키고 긴장하게 하고, 또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로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이완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즉 자율신경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저체온증이 일어납니다. 저체온증은 우리 몸의 체온이 갑자기 확 식어지면서 손끝, 발끝, 머리끝 이런 때 피가 잘 못 되게 돼서 저산소증이 생깁니다.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피가 잘 못 도니까 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긴장하거나 불안하게 되면 손끝, 발끝이 막 저리면서 찌릿해지면서 아주 짭짤하게 차와지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저체온증, 저산소증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거는 비상시에 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손발이 냉하고 저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암, 오늘날 암이 참 문제가 되는데, 암은 산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혐기성 세포라 그럽니다. 싫어할 혐자죠. 암 조직은 혐기성 세포입니다. 산소를 싫어하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면 피 공급이 잘 되고, 피 공급이 잘 되면 따뜻해집니다. 산소를 싫어하니까 차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에 암이 많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차운 사람들, 냉한 사람들은 암에도 잘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내지 40% 떨어지고, 또 기초 대사량이 12%가 떨어진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00 내지 600%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 40%가 떨어지고, 1도 올라가면 500에서 600% 올라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몸이 따뜻해지면 혐기성 세포, 저산소증을 좋아하는 암이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 공급이 잘 되고 피가 잘 돌게 되니까 열 효율이 올라가서 면역력이 500 내지 600%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도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멋진 행복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체온증, 냉증에 빠지면 뇌 속에서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행복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고, 반대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팽팽한 균형, 조화, 하모니가 건강인데, 항상 긴장되면 교감신경 흥분 증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저산소증, 저체온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즐거워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였죠. 항상 기뻐하라. 또 염려하지 말라. 먼저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게 가만히 보면 전부 내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주면 내가 무슨 큰 덕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용서해 주면 내가 먼저 건강하게 되고 내 속에서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내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욕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손발이 싸늘해지면서 머리가 아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은 두한족열이라 그래가지고 머리 쪽은 차고 다리 쪽은 따뜻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머리는 항상 차고 발은 따뜻한 것. 그래서 잘 때도 우리는 아래쪽은 덮고 자고 머리 쪽은 내놓고 자죠. 하나님 사람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두한조결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감신경 흥분 증상에 빠지게 되면은 반대로 머리가 뜨거워지게 되고 다리가 차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싸늘해지는 거죠. 이걸 한방에서는 상열한증이라고 하죠. 상쪽으로 열이 차오르는 건데 정말로 더워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허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열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자꾸만 더워지고 밑으로는 자꾸만 차워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냉증입니다. 냉증. 밑으로는 냉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암은 혐기성 세포 조직이다. 그리고 몸이 차운 것을 좋아한다. 암세포가 가장 활성화되는 온도를 연구해 보니까 35도라고 그랬습니다. 1도밖에 차이 안 나죠. 우리가 36도, 36.5도, 37.1도까지가 우리 보통 정상이라고 본다면 35도에서 암이 가장 활성화되는 그런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1도 떨어지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저체온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몸은 아랫배 쪽으로는 원래가 항상 불입니다. 불. 그리고 가슴 위쪽으로는 물입니다. 밑에는 따뜻해야 되고 위에는 차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두한족열이죠. 배꼽 밑으로는 따뜻해야 되고 위로는 시원하고 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아기도 잘 낳게 되고 피도 잘 돌게 되고 암도 안 걸리게 되고 사람이 활기차게 되고 머리는 항상 차고 냉철한 지성, 이성이 있어야지만 바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은 머리가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머리에 김이 난다 그렇게 말하죠. 머리에 열이 채인다 그렇게 말하죠. 두한조결이 건강한데 두열족한이 되면은 이거는 사고가 나는 겁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터집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머리 안에서 뇌충혈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중풍이 올 수도 있고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항상 차와야 되는데 머리 쪽은 차와야 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아랫도리 쪽으로는 또 따뜻해야 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밑에가 따뜻하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손발이 찬 사람들, 수족이 냉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손을 딱 만져봤을 때에 손이 찹찹한 사람들 많이 있죠. 특히 여성들, 아가씨들에게 많이 있는데 손이 차다는 말은 아랫배가 차다는 말입니다. 아랫배가 차다는 말은 온몸이 차다는 말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봄바람 참 좋다, 살랑살랑 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 추운 겁니다. 시린 겁니다. 차운 겁니다. 추워 이러면서 막 덮어 쓰고 한여름 될 때까지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두한조결이 거꾸로 돼가지고 저체온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은 두 가지죠. 산 후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피와 뼈가 됩니다. 엄마의 피가 아기 피가 되고 엄마의 뼈가 아기 뼈가 되기 때문에 산모는 피가 부족하고
뼈가 약해지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산 후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피와 뼈를 보충해주는 약이나 음식을 써주지 않으면 적어도 6개월 정도 후에 팔, 다리, 허리, 어깨가 쑤시고 아프고 차와지는 냉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여름이 돼서 사람들 시원한 에어컨 밑에 가기를 좋아하는데 에어컨 바람이 싫다는 겁니다. 바람이 싫어서 도무지 바람을 못 쬐겠다. 제발 좀 끄라.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여성들입니다.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뼈가 약해져 가지고 뼈 사이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골다공증이 있을 때 바람이 싫은 겁니다. 찬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토리 쪽에 밑에 불이 많이 식어 가지고 하초가 많이 냉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참 몸이 많이 혈액순환이 장애가 오죠. 피가 안 돌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불임증이 됩니다. 알토리가 따뜻하게 돼야 이게 소변도 시원하게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변을 시원하게 봐야 잠을 잘 자죠. 오줌을 시원하게 못 넣으면 밤새도록 화장실 들락날락 하면서 찌리하게 잔뇨감이 남아있으면 그게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거치장 멋지게 해도 알토리가 시원하지 못하고 찌리하고 불쾌하고 잔뇨감이 계속 남아있으면 사람이 화가 나고 불안해지고 짜증나는 것입니다. 성생활도 안 됩니다. 밑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보통 서민들에게 많습니다. 서민들에게 권해드리는 약은 인삼이죠. 저체온증, 냉증 이런 분들에게는 인삼을 담뿍 자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제 곧 날이 따뜻해질 텐데 이런 따뜻한 또 더워지는 이런 여름에 시원한 청량음료를 많이 먹기보다는 인삼을 많이 먹으십시오. 인삼을 노두, 꼭지를 노두라고 그러죠. 노두를 떼서 버리고 잘게 썰어가지고 대추를 많이 넣어서 달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물을 시원하게 마시도록 하십시오. 인삼은 약성 자체가 뜨겁고 따뜻하기 때문에 조금 차게 해서 먹어도 따뜻한 기가 들어갑니다. 특히 몸이 냉한 사람들, 찬바람이 싫거나 에어컨 바람이 싫거나 또는 몸이 아주 손발이 차워서 힘든 분들은 인삼을 많이 먹으십시오. 1년 내도록 인삼을 먹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겨울에는 펄펄 끓는 그 인삼물을 이렇게 마시도록 하고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차은 물을 이렇게 마시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면 몸 자체에 진액이 많이 나오면서 몸이 따뜻하게 됩니다. 홍삼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삼보다는 인삼을 대추와 함께 달이는 것이 더 효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추를 많이 넣으십시오. 옛날부터 대추 두 알이면 한 끼 밥이 해결된다, 식사가 해결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추가 굉장히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저체온증, 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냉대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찬 것을 말하는 거죠. 몸이 차운 사람들은 목욕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을 자주 하되 특히 몸이 많이 냉한 사람들은 이렇게 상체보다는 하체 쪽으로 배꼽 밑에가 항상 차운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반신욕이 좋겠죠. 그래서 반신욕을 권해드립니다. 반신욕을 해서 이틀에 한 번 정도씩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시면 여름에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앉아 있으시면 아랫도리가 따뜻해지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머리끝, 발끝, 다리끝, 끝 이것을 사지 말단, 말초라 그러죠. 말초 끝에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저체온증, 냉증이 예방이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500에서 600%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의 많은 병들이 사실은 여성 부인과 질환입니다. 자궁이라든지 또는 난소에 암이라든지 물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남자들도 전립선이라든지
이런데 혹이 많이 생겨서 암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양기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냉증의 원인들이 배꼽 밑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방에서는 제하 배꼽 밑에 보면은 음극, 관원, 중극이라고 하는 혈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따뜻하게 되면은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뜸을 놓을 때도 배꼽 밑으로 이렇게 뜸을 많이 놓죠. 뜸을 많이 뜨면은 관원이나 중극이나 음극 이런 혈에 뜸을 뜨면은 아르테리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온몸이 따뜻해지고 온몸이 기가 잘 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냉증은 우리가 병 같지 않은 병, 우습게 보는 병이긴 한데 실제로는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족 냉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냉증은 다른 말로는 저산소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몸끝, 발끝에, 머리끝에 피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자꾸 걸어줘야 됩니다. 이게 물리적 요법이죠. 물리적으로 자꾸 매일 걷는 운동. 하루에 30분씩만 매일 걸으십시오. 이렇게 걸으면은 우리가 피가 잘 돌게 됩니다.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그때 팔다리 끝에 피가 잘 돌지 못하는 저산소증이 생긴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고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염려가 없을 수가 있나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매일 30분씩 파워워킹 힘있게 팍팍팍 그때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팍팍팍 차대듯이 걸어나가는 파워워킹을 매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끝에 피가 잘 돌게 됩니다. 저체온증, 냉증을 연구하면서 영적인 냉증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온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어느 만큼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찬물 한 그릇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양이냐 염소냐 판가름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열어서 지갑을 열어서 어떻게 이웃에게 찬물 한 그릇을 대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보고 예수님 오실 때에 양이냐 염소냐를 판가름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온도죠. 이웃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이웃이 어려우면 같이 좀 도와주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실제 할 수 있는 사랑의 온도 이게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될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랑의 온도가 더욱더 높아져서 뜨거워져서 영적인 면역력, 활성화가 더 강해지시고 육적으로도 몸의 체온이 높아지셔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영육간 건강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